저는 공연 끝나고 나서 지금 되게 유명한 사진이 되어 있는데 그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 손을 이렇게 양손으로 꼭 붙잡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보면서 어찌나 나 같은지. 나라도 저랬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천진난만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냥 우리가 처음 봤던 그런 북한의 그런 이미지라던가 북한 어느 나라의 특사라던가 이런 이미지 뻣뻣한 이미지여서 많이 좀 요화시킨. 그 부분은 그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김여정은 북한으로부터 온 밀명을 받은 일종의 특사 같은 거잖아요. 요거를 문쿨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사진 찍었을 때 그 표정들만 아빠 바라보듯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설명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자, 일단 더 깊은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김여정 등 사실은 김영남 위원장이 대표인데 김여정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모습이고요. 실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김여정은 정확히 말하면 북조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왕조 국가의 일종의 공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권이 없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의 공주라면 의미가 없겠지만 실권자가 바로 자기 친오빠인 거고 김정일 왕조 때는 공주인 그런 거기 때문에 북조선의 왕의 여동생인 거죠. 김영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눈에 보였었거든요. 네, 김영남 위원장은 그냥 형식적인 대표로서 판을 깔아줬다면 그 실질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교류했던 건 김여정 부부장이죠. 예. 그래서 북한에서 온 공연당들은 육로를 통해서 경의선 쪽으로 차를 타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김여정 등 고위급 대표단의 일정을 한번 큰 것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일입니다. 전용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평창으로 이동을 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10일에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접견 및 오찬이 있었고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했고 문 대통령과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공동 관람을 했습니다. 1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최 오찬에 참석을 했고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서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습니다. 예. 이제 뭐 4번 만났다 5번 만났다가 있는데 처음에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 전에 리셉션에서 한 번 만났어요. 리셉션에서 한 번, 개회식에서 2번, 다음에 청와대 접견 및 오찬에서 3번,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경기 공동 관람하면서 4번, 그리고 삼지연 악단 서울 공연 관람하면서 5번, 공식적인 석상에서 5번 만나고. 이런 일정 속에 김여정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막 쏟아졌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김여정이 들고 들어왔던 파란색 파일. 거기에는 이제 국무위원장이라고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는 그 파일이 들어있었고 그 파일은 그 친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모 언론들이 이제 그거를 뭐 알아냈네 많이 하는 것은 다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우리 일반적인 나라들하고 정치 시스템이 다르니까 도대체 그 호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노동당이 있고 그 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위에 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인 거고 그 대통령 위에 당 대표가 따로 이제 나라의 주인의 개념으로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직함이나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여정의 직책이 더 뭔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목이 굉장히 섹시하죠. 선전선동부. 다음에 제1부부장. 그 부부장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제1부 부장인 건지, 제일 첫 번째 부부장 중에서 제일 첫 번째를 말하는 제1부부장인 건지 너무 궁금해. 내가 봤을 때는 부장이 따로 있고, 부부장이 여러 명 있는 거죠. 그 중에 제1부부장이니까 사실은 부장은 따로. 넘버 2. 그러니까 부장은 따로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김여정보다는 실권은 없지만, 대외적인 나이라든지 경력 등에 있어갖고, 김여정이 부부장 중에 아마 첫 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선전선동부 넘버 2를 의미하는 제1부부장. 네, 사실상의 넘버1이지. 북한 전체를 통틀어도 넘버 2.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나왔던 메시지 중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 북위에 오시라. 이 초청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답은 여권을 만들어서 참석하겠다.
방문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권을 만들어서 방문하겠다 요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말 내내 난리가 났었잖아요. 북한으로 오라는 초청을 그렇게 쉽게도 빨리도 했구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은 굉장히 적절했죠. 즉석에서 갈게요 이렇게는 안 하고 여권을 미국하고 만들어서. 지금 해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미국 말을 뒤집는 거여서 한 단서는 달아야죠. 북한으로의 초청에 대해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반응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반응, 그리고 미국의 반응, 일본의 반응인데 미국의 반응은 방송하기 얼마 전에 오늘 펜스 부통령의 반응이 나왔고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그걸 반대하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 안 한 채로 북한이 가능한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회방을 놓고 있고요. 일본 언론들은 지금 그러고 있고 중국 언론들은 어쨌든 그걸 해결하려면 가라 이런 분위기고요. 이건 굉장히 엄중한 대단한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까지 북한 핵이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한 것도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폭탄선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뜻은요. 제가 주말 내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막 이너피스 먹고 또 잡으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가슴이 설레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는 김여정의 특사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초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특사의 말이었든 가지고 온 공식 문서였든 간에 나는 핵 폐기의 용의가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북한은 핵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저도 북핵을 폐기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고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야당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명목상 바로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려면 이 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유엔이 지금 분명하게 지금 그 핵을 이유로 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 핵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인 레토릭을 내놔야 돼요. 그게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 저도 주말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이너피스. 이너필스 2병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살긴 했는데 결국에 제가 생각한 결론은 그거였어요. 단계적 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을 딱 발표하고 육자회담 같은 국제사회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그 미국도 이미 천명했잖아요. 이 전략적 인내는 끝내겠다. 그래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협상의 빌미를 그런 식으로 내놓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죠. 사실 이번에 그 북대표단의 방남 결과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브리핑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장 예측 가능한 발언의 방점을 찍는 게 뭐냐면 통일부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향후 여권 조성 시 남북 정상 간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가능한 단초가 마련됐다라고 발언을 하거든요. 저는 이 내용이 친서에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포괄적 협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주장해왔던 하나의 그 외교 이데올로기입니다. 평화협정과 핵폐기 이거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평화협정 맺으면 우리 군사력 포기할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북한의 입장은. 그런데 우리나라 통일부에서도 공식 발표 브리핑 자료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포괄적 협의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고요. 이 통일부 자료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전에 북한의 그 대표단들이 오고 나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와서 북한과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북한 대표단과는 노력하는 모습이 화면에는 잡혔지만 화면에는 그렇게 잡혔어요.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얼굴 안 부딪히기 위해서. 그렇지만 북한 대표단이 친서를 전달하고 대통령을 초청하고 하는 단계에서 나온 내용들이 미국과 공유가 되고 펜스와 트럼프가 끊임없이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나온 결론은 포괄적 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진전이 돼가는 모양새가 보이는 거거든요. 저쪽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수구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뭔 개소리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김여정이라는 특사가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김정은의 신년사도 우리가 봐왔다시피 김정은의 목표는 핵 개발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착각인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대를 이어서 뭔가를 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자기 자신들도 나름대로 잘 사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일단은 체제 보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 사람들이 뭐 김정은 다음에 또 자식이 나와서 또 뭐 대를 이어가서 뭔가를 한다 이런 것은 속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에 6.25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북한과 미국이 싸운 거거든요. 네. 전쟁이 그렇다고. 네. 그래서 아직도 휴전 상황이잖아요. 종전 선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전쟁이 지금 멈춘 지가 수십 년 됐을 뿐이야.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정권이 들어서거나 그러면 막 북한 불바다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데 정말 약소국인 나라가 미국 같은 데서 헛기침 한번 하면 막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의적으로 핵을 만든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거고 그 상황에서 핵을 우린 쥐고 있을 거야. 이건 절대 포기 못해. 이게 아니고 이제 핵을 다 만들었으니까 카드로 써먹어야죠. 그러면 친서를 갖고 오거나 어떤 그 서로 간의 대화에 있어가지고 문서로 명기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뉘앙스가 이럴 수 있다고. 그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핵 포기란 말을 안 해도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다고 표현하면 거기에는 핵이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펜스의 반응. 펜스가 한 말이 난 더 훨씬 반초가 됐는데 평창 이후에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가 펜스가 가장 최근에 지금 내놓은 메시지거든요. 예. 그럼 뭐예요 그게?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만들어지면이라는 단서를 단 이유가 미국이 또는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이란 뜻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예. 근데 그 상황에서 펜스가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건 이미 김여정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측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긴밀하게 서로가 협의가 된 발언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핵포기란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포기할 수 있다. 미국과 대화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이라고 두루뭉술 말해도 다 알아먹는 거죠. 오, 재밌네요. 우리가 김여정 제1부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김여정 씨가 당선전 선동부 제1부부장이잖아요. 당선전 선동부라는 게 북한에서 얼마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해요. 그냥 뭐 부부장 뭐 차관급보다 조금 낮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당은 곧 국가예요. 당과 국가가 동일체거든요. 그 상황에서 당을 움직이는 조직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 생활지도하고 당 정책지도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북한에서는. 그중에 당 정책지도 빼고 당 생활지도에 또 두 개가 큰 핵심 부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당 조직지도부 또 하나는 당 선전선동부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지도부는 뭔지 알겠죠. 조직을 만들어고 구성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고요. 당 선전선동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옛날부터 김정일의 측근 직속 부서였어요. 김정일의 직속 부서. 무슨 말이냐면 이 당선전선동부가 갖고 있는 것은 핵심은 요겁니다. 당선전선동부는 북한 전체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사상과 이념을 확립하는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는 부서예요. 이게 그냥 미디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는 부서이고 거기에서 북한 이데올로기를 지금도 여전히 장악하고 북한을 유지해서 끌고 나가는 체제를 유지해서 끌고 나가는 핵심적인 인사들이 거기서 배출이 됩니다. 무력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기초라고 봐야 돼요. 북한에. 그런 게 당선전선동부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게 김여정이고요. 선전선동부가 맡고 있는 공식적인 임무는요. 선전활동사업 총괄지도 아까 마차님이 얘기한 것처럼요. 그다음에 사상교육 및 출판물 통제 국내외 출판물 검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적인 사상을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핵심적인 부서고 김정일의 측근 부서였기 때문에 김정은의 핵심 부서이기도 해요. 박정희 정권 때 북한으로 특사가 가는데 보통 우리 양기부장 정도가 가서 그 정도로 대남 대북 특사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사람들인데 서열이 사실상 무시되는 그렇죠. 예. 김여정이 직접 내려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들고 온 거거든요. 김영남이 최고 국가수반이 쩔쩔매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분위기 속에 뭔가 메시지를 주는데 김여정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준 게 아니죠. 건군절, 열병식도 상당히 축소하고 생중계 안 하면서 나는 그거를 이제 농반 진반으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도 할 건 하지만 북한의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그 영향을 주지 않겠다도 있지만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소규모로 축소해서 해줘. 우리도 했으니까라고 이렇게 상대적 명분의 무게를 맞춰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도 보면은 북한의 체제랑 관련 있는 노래는 싹 뺐다고 하니까. 네, 가사도 네. 많이 바꾸고 했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이따 네.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어느 미친놈들이 김일성 가면을 들고 뭐
응용을 하네만 이런 개소리 하잖아요. 이건 아닌 거고. 어쨌건 그렇게 되면 이제 특사가 김여정 부부장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특사를 누구를 보내야 될 거냐. 벌써 그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지금 김홍걸 인화협 위원장이 한 말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나 이낙연 총리 정도는 가야 된다. 어떤 그 무게에 있어가지고. 명종님 보내면 딱 좋은데. 우리 민정수석이 가면 되는데 뭐. 임종석 실장도 방점이 지킬 수 있을 만큼 비중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또 다른 사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아직은 공직에 나서지 않은 사람 중에서 특사가 움직일 확률도 사실은 있어요. 뭐라고 말하기는, 꼭 집어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이 아닌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하십시오. 누구? 문성근? 괜찮다. 아니, 진짜 괜찮다. 예, 문익환 목사님 아들이면. 저는 비슷한데, 문성근 씨하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최소한 많은 실권을 쥐고,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알아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 가야 된다고 보고, 북한이 받아들이기에도 정치적 비중이 있거나, 공식 직함을 맡고 있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할 사람, 이런 분위기라고 보면은 투트릭으로 가야 돼. 삼지연의 악단이 와서 하면 벌써 누굽니까?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라톤 대회 같은 걸 평양에서 개최하는 뭐 행사에 지금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 행사, 문화 교류가 계속 돼. 아래에서는, 밑바닥에서는. 그리고 위에서는 북핵 해결을 위한 프레임 자체는 사실 맞지 않는 거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북핵 해결이 아니고 자기들 생존권에 관련해서 어떤 그 협상에 있어서의 키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누가 가든 간에 어떤 사람이 가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물론 미국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사실 여식행위예요. 북한에 그렇죠. 대한 대북 제재가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돼. 북핵을 포기한다고 하니 풀어준다 이런 관점으로 가고 트럼프 입장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취임하자마자부터 계속 일성을 내왔던 것들이 북한의 핵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가시적 성과가 보이면 트럼프의 세계적 리더십이 올라가요. 그리고 내실을 추구할 수가 있어. 그거 김민석 원장의 아이디어인데 미국이 북한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권 같은 게 온다 그러면 서로 간에 금상첨화인 거예요.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 아닐까요, 그게? 사실 그 국제사회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거봐 제재하니까 통하잖아. 압박하니까 통하잖아. 이거를 트럼프는 자기의 그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펜스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올림픽 이후에 대화까지 남북 대화까지 서로 대화하는 대화 국면을 지지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ICBM이나 핵 개발을 하지 않고 대화의 국면으로 나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반대이라고 하면 더 강한 제재가 들어가겠지만 미국은 현재 올림픽이 끝나는 순간 제재는 원상복귀가 될 거예요. 대북 제재는. 그리고 해상봉쇄라든지 뭐 이런 계속 얘기를 흘리고 있거든요. 하지는 않으면서 지금 말만 흘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실제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제재에 의해서 대북 제재의 효과를 자기들이 봤다라고 효과를 인정을 하면서 계속 제재로 가는데 대화에 나오면 풀어줄게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 업적이에요. 이제는 북한과 대화가 돼서 평화협정 체결까지 포괄적 협의 이 포괄적 협의 단계까지 나아가면 트럼프 재선됩니다. 노벨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과감하게 양보해 줄게 내가. 김정은의 핵 개발에는 핵 개발로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이 핵을 이용한 국제사회로의 개방이에요. 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너무 빨리 치고 나가는 개념으로 우리 지금 이 방송의 메시지가 핵 포기라고 하면 처음에 아마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치고 나가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이니까 분위기 그렇게 만들고 10년사부터 계속 분위기를 띄워왔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등등의 반응이나 논평은 사실상 쓰레기에 가까운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폐기 못할 거야라는 전제로 놓고 논평이 나오니까 쓰레기 같은 논평이 나오는 거예요.